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서울 마포구에 사는 68세 김영자 씨는 최근 들어 혼자 있는 시간이 늘어나면서 불안감을 느끼기 시작했습니다. 40년을 함께 살았던 남편과 사별한 지 1년이 되어가고 있었고, 자녀들은 모두 독립해서 제각각의 삶을 살아가고 있었습니다. 김영자 씨는 처음에는 혼자만의 시간을 가질 수 있다는 것에 약간의 설렘도 있었습니다. 남편을 간호하느라 하지 못했던 일들도 해볼 수 있고, 친구들도 더 자주 만날 수 있을 거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막상 혼자 살아보니 생각과는 많이 달랐습니다. 아침에 눈을 떠서 혼자 밥을 먹고 텔레비전을 보다가 또 혼자 밥을 먹고 하루가 어떻게 지나가는지 모르겠어요. 가끔은 하루 종일 아무와도 대화를 하지 않은 적도 있었죠. 통계청 자료에 따르면 65세 이상 노인 중 독거노인의 비율은 매년 증가하고 있습니다. 2023년 기준으로 전체 노인 인구의 약 20%가 혼자 살고 있으며, 이 수치는 2025년에는 23%까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됩니다. 특히 우리나라 노인들의 외로움 지수는 OECD 국가 중 최상위권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노인 고독사 문제도 심각한 사회 문제로 대두되고 있죠. 하지만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혼자 사는 것과 외롭게 사는 것은 전혀 다른 문제라고요. 서울대학교 노년학과 박성현 교수는 혼자 사는 것이 불가피한 선택이라면 어떻게 하면 행복하게 혼자 살 수 있을지를 고민해야 합니다. 실제로 건강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는 분들의 특징을 보면 규칙적인 일상생활과 함께 적극적인 사회활동을 하고 계신다는 공통점이 있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김영자 씨와 비슷한 상황에 처했던 73세 이명숙 씨는 3년 전 남편과 사별한 후 극심한 우울증을 겪었지만 지금은 오히려 더 활기찬 노후를 보내고 있습니다. 이명숙 씨의 하루는 아침 6시에 시작됩니다. 아침에 일어나면 제일 먼저 스트레칭을 해요. 그리고 단지 내 산책로를 30분 정도 걷습니다. 아침에 만나는 이웃들과 인사를 나누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특히 같은 아파트에 사는 박 할머니와는 매일 아침 만나서 걷는 게 일상이 되었죠. 이명숙 씨가 외로움을 극복하고 활기찬 노후를 보내게 된 계기는 바로 관계의 다각화였습니다. 한 명의 친구나 가족에게 의존하는 것이 아니라 다양한 관계를 만들어가는 것이죠. 복지관에서 만난 친구들, 등산 모임에서 만난 동료들, 그리고 봉사활동을 하면서 만난 새로운 인연들까지. 노인복지 전문가들은 이야기합니다.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관계를 만드는 것을 두려워하지 말라고요. 오히려 지금이 인생에서 가장 다양한 사람들을 만날 수 있는 기회일 수 있다고 합니다. 젊었을 때는 일과 육아에 치여 정작 나를 위한 관계를 만들 시간이 없었잖아요. 지금은 온전히 나를 위한 관계를 만들 수 있는 시간이에요. 처음에는 어색하고 부끄럽기도 했지만 용기를 내서 시작하길 정말 잘했다고 생각해요. 여러분은 하루에 몇 명의 사람과 대화를 나누시나요? 혹시 대화의 상대가 텔레비전 속 아나운서뿐은 아닌가요? 오늘부터 우리 함께 외로움을 극복하는 방법을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전문가들이 말하는 실버 세대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첫 번째 방법은 바로 규칙적인 생활 패턴 만들기입니다. 은퇴 전에는 출퇴근이라는 확실한 일과가 있었지만 은퇴 후에는 이런 패턴이 사라지면서 생활이 불규칙해지기 쉽습니다. 서울시 노인종합복지관에서 상담을 진행하는 정미경 복지사는 많은 어르신들이 은퇴 후 생활 리듬이 깨지면서 우울감을 느끼십니다. 특히 늦게 자고 늦게 일어나는 생활이 지속되면 활동할 수 있는 시간이 줄어들고 자연스럽게 사회적 고립으로 이어지게 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규칙적인 생활을 시작한 후 우울증을 극복했다는 71세 박상철 씨의 이야기를 들어보겠습니다. 아내와 사별하고 처음에는 잠도 안 오고 식사도 제대로 못했어요. 그러다 복지사 선생님 조언대로 아침 7시 기상을 목표로 잡았죠. 처음에는 힘들었지만 한 달만 지나니까
자연스럽게 몸이 적응하더라고요. 전문가들은 다음과 같은 하루 일과표를 제안합니다. 오전 7시 기상. 오전 7시 30분에서 8시 30분. 아침 산책 또는 가벼운 운동. 오전 9시 규칙적인 아침 식사. 오전 10시에서 12시. 취미 활동 또는 복지관 프로그램 참여. 오후 12시 점심 식사. 오후 2시에서 4시. 사회활동 또는 봉사활동. 오후 6시 저녁 식사. 오후 10시 취침. 두 번째 방법은 하루 한 번 이상 밖으로 나가기입니다. 중앙대학교 노인의학과 김재훈 교수는 실내에만 있으면 비타민 D 부족으로 우울감이 더 심해질 수 있습니다. 또한 외출은 자연스럽게 다른 사람들과 마주치는 기회를 만들어줍니다. 라고 말합니다. 76세 최영순 씨는 매일 아침 집 근처 공원을 산책하면서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처음에는 그냥 건강을 위해 시작했어요. 그런데 매일 같은 시간에 나오다 보니 자연스럽게 사람들과 안면을 트게 되었죠. 이제는 아침에 만나는 동네 친구들이 10명도 넘어요. 서로의 안부를 물어보는 것만으로도 하루가 달라져요. 세 번째 방법은 배움의 즐거움 찾기입니다. 평생교육원에서 시니어 교육을 담당하는 이지연 강사는 나이가 들수록 새로운 것을 배우는 것을 두려워하시는 분들이 많은데 오히려 이 시기야말로 가장 자유롭게 배울 수 있는 황금기라고 강조합니다. 69세 정경호 씨는 3년 전부터 시작한 스마트폰 교육을 통해 인생의 제2막을 열었습니다. 처음에는 카톡하는 것도 어려웠어요. 그런데 지금은 유튜브로 요리 영상도 보고 줌으로 화상통화도 하고 심지어 인스타그램도 시작했죠. 손주들이 할아버지가 달라졌다고 좋아해요. 요즘은 다양한 비대면 교육 프로그램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집에서도 얼마든지 새로운 것을 배울 수 있죠. 실제로 코로나 이후 60대 이상의 온라인 교육 참여율이 3배 이상 증가했다고 합니다. 네 번째 방법은 반려동물 또는 반려식물 키우기입니다. 한림대학교 정신건강의학과 연구팀에 따르면 반려동물을 키우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들에 비해 35%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하지만 반려동물의 경우 신중한 결정이 필요합니다. 노인복지센터 김현숙 센터장은 반려동물은 책임감과 체력이 필요한 일이에요. 처음부터 반려동물을 키우는 것이 부담스럽다면 화분을 키우는 것부터 시작해 보는 것을 추천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실제로 82세 황금자 씨는 베란다 정원 가꾸기를 통해 우울증을 극복했습니다. 처음에는 화분 하나로 시작했어요. 그런데 식물이 자라는 걸 보는 게 그렇게 재미있더라고요. 이제는 베란다가 작은 정원이 됐죠. 매일 아침 물을 주고 이야기를 나누는 게 낙이에요. 여러분은 지금 어떤 방법이 가장 마음에 드시나요? 혹시 나는 나이가 들어서 라는 생각으로 시작도 해보기 전에 포기하고 계시지는 않나요? 이제 실버 세대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더 적극적인 방법들을 알아보겠습니다. 특히 전문가들은 커뮤니티 활동의 중요성을 강조합니다. 건강보험공단의 최근 연구에 따르면 주 1회 이상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하는 노인의 수명이 그렇지 않은 노인보다 평균 3.7년 더 길다고 합니다. 강남구 노인복지관에서 15년째 프로그램을 운영하고 있는 박철수 관장은 많은 어르신들이 처음에는 낯설어서 망설이시지만 한번 참여하면 대부분 계속 나오게 됩니다. 특히 같은 관심사를 가진 사람들과 만나는 것이 외로움 해소에 매우 효과적입니다. 라고 말합니다. 실제로 지역 복지관에서 운영하는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합니다. 단순한 취미 활동부터 전문적인 교육까지 원하는 것을 선택할 수 있죠. 가장 인기 있는 프로그램들을 살펴보겠습니다. 첫째, 실버밴드입니다. 75세 김정웅 씨는 복지관 실버밴드 활동을 통해 제2의 인생을 시작했습니다. 처음에는 악기를 다룰 수 있을까 걱정했어요. 그런데 선생님께서 쉽게 가르쳐 주셔서 3개월 만에 공연도 할 수 있게 됐죠.
이제는 매주 공연하는 게 삶의 낙이에요. 특히 다른 밴드 멤버들과 연습하고 이야기 나누는 시간이 너무 즐거워요. 둘째, 시니어 강사 되기 프로그램입니다. 은퇴 전에 전문성을 살려 다른 사람을 가르치는 활동입니다. 67세 이미숙 씨는 30년간의 초등학교 교사 경험을 살려 지금은 어린이 책 읽기 교실을 운영하고 있습니다. 아이들과 만나는 시간이 제게는 활력소예요. 수업 준비하면서 저도 새로운 것을 배우게 되고 무엇보다 누군가에게 도움이 된다는 게 큰 보람이죠. 셋째, 마을 해설사 활동입니다. 자신이 사는 동네의 역사와 문화를 공부해서 다른 사람들에게 소개하는 프로그램입니다. 78세 박영수 씨는 3년째 마을 해설사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우리 동네가 이렇게 역사가 깊은 줄 몰랐어요. 공부하면서 새롭게 알게 된 것도 많고 다른 사람들에게 우리 동네를 소개하는 게 자부심이 됩니다. 하지만 여기서 중요한 것은 나에게 맞는 활동을 찾는 것입니다. 고려대학교 노인심리학과 장민호 교수는 남들이 한다고 무조건 따라하는 것은 오히려 스트레스가 될 수 있습니다. 자신의 성향과 체력을 고려해서 선택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예를 들어 활발한 성격의 노인이라면 실버 댄스나 합창단 같은 단체 활동이 좋고 조용한 성격이라면 도서관 봉사나 원예 활동이 더 잘 맞을 수 있습니다. 체력이 좋지 않다면 앉아서 할 수 있는 프로그램을 선택하는 것이 현명하죠. 또한 요즘은 온라인 커뮤니티도 활성화되어 있습니다. 73세 최영희 씨는 유튜브 시니어 크리에이터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손주들이 가르쳐줘서 시작했어요. 요리하는 영상을 올리는데 구독자가 벌써 5,000명이 넘었어요. 댓글로 소통하는 게 하루 중 가장 즐거운 시간이에요. 더불어 최근에는 세대 교류 프로그램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노인복지관과 지역 어린이집이 연계해서 진행하는 실버 그림책 읽어주기, 대학생들과 노인이 함께하는 디지털 교육 프로그램 등이 대표적입니다. 특히 세대 간 교류는 노인의 우울증 예방에 매우 효과적이라고 합니다. 연세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연구팀의 조사에 따르면 젊은 세대와 정기적으로 교류하는 노인들의 우울증 발병률이 50% 이상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여러분은 혹시 이런 프로그램들 중에서 관심 가는 것이 있으신가요? 아니면 지금 이미 참여하고 계신 활동이 있으신가요? 첫걸음을 떼는 것이 어렵지. 한번 시작하면 새로운 세상이 열립니다. 외로움을 극복하는 데 있어 경제적인 안정감도 매우 중요합니다. 서울시 노인복지센터의 조사에 따르면 경제활동을 하는 노인의 우울증 발병률이 그렇지 않은 노인에 비해 40% 낮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는 단순히 수입이 생겨서가 아니라 사회 구성원으로서의 역할을 수행한다는 자부심 때문이라고 합니다. 중앙노인 일자리센터 김현우 센터장은 요즘은 다양한 형태의 노인 일자리가 있습니다. 전문성을 살릴 수 있는 컨설팅 업무부터 가벼운 시간제 일자리까지 체력과 상황에 맞는 일을 선택할 수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65세 정민호 씨는 은퇴 후 택배회사 분류 작업을 시작했습니다. 아침 9시부터 12시까지만 일하는데 월 60만 원 정도 받아요. 큰 돈은 아니지만 용돈벌이도 되고 무엇보다 아침에 일어나서 갈 곳이 있다는 게 중요해요. 같이 일하는 동료들과 이야기하는 시간도 즐겁고요. 최근에는 시니어 모델이나 실버 크리에이터처럼 새로운 형태의 일자리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71세 박순자 씨는 3년 전부터 시니어 모델로 활동하고 있습니다. 처음에는 망설였죠. 내 나이에 무슨 모델이냐고. 그런데 시니어 패션쇼에 참여하면서 자신감이 생겼어요. 이제는 월 2에서 3회 촬영도 하고 패션쇼도 나가요. 새로운 도전이 인생을 이렇게 바꿀 줄 몰랐어요. 하지만 일자리를 구하기 전에 반드시 확인해야 할 것들이 있습니다. 노인 일자리 전문가 이성민 박사는 다음과 같은 체크리스트를 제안합니다. 1. 체력적으로 감당할 수 있는 업무인가? 2.
출퇴근 거리와 시간이 적절한가? 3. 근로계약서는 명확한가? 4. 보험 가입이 되어 있는가? 5. 임금 지급 방식과 시기가 명확한가? 특히 최근에는 노인을 대상으로 한 일자리 사기도 증가하고 있어 주의가 필요합니다. 서울시 노인보호센터 박지영 상담사는 일자리를 미끼로 한 투자 사기나 보증금을 요구하는 사기를 조심해야 합니다. 공식적인 기관을 통해 일자리를 구하는 것이 가장 안전합니다. 라고 조언합니다. 한편 경제활동이 어려운 경우에는 다른 형태의 사회 참여도 좋은 대안이 될 수 있습니다. 예를 들어 재능기부나 자원봉사 활동은 금전적 보상은 없지만 사회적 소속감과 보람을 느낄 수 있습니다. 77세 이금자 씨는 매주 2회 지역 아동센터에서 아이들에게 한자를 가르치고 있습니다. 용돈을 받는 것은 아니지만 아이들이 한자를 배우고 좋아하는 모습을 보면 그게 돈보다 더 값져요. 게다가 가르치려면 제가 먼저 공부를 해야 하니까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요. 또한 최근에는 시니어 협동조합이라는 새로운 형태의 경제활동도 주목받고 있습니다. 같은 관심사를 가진 노인들이 모여 수익 활동을 하는 것입니다. 서울 마포구의 실버팡팡 협동조합은 15명의 노인이 모여 반찬 가게를 운영하고 있습니다. 협동조합 대표 황미영 씨 68세는 각자가 잘하는 요리를 맡아서 하니까 부담도 적고 수익도 나눌 수 있어요. 무엇보다 함께 일하면서 서로의 안부도 확인하고 이야기도 나눌 수 있어 좋아요. 라고 말합니다. 여러분도 혹시 퇴직 후 새로운 일을 시작하고 싶으신가요? 아니면 이미 경제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나이는 숫자에 불과하다는 말이 있습니다. 새로운 시작은 언제나 가능합니다. 이제 혼자 사는 노인들을 위한 다양한 정부 지원 프로그램과 스마트 기기 활용법에 대해 알아보겠습니다. 많은 분들이 이런 지원 제도가 있는지도 모르고 지나가는 경우가 많다고 합니다. 보건복지부 노인정책과 이상민 과장은 정부에서 운영하는 독거노인 지원 프로그램은 매우 다양합니다. 하지만 정작 도움이 필요한 분들이 신청 방법을 몰라서 혜택을 받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라고 말합니다. 특히 주목할 만한 프로그램 중 하나는 독거노인 친구 만들기 사업입니다. 73세 김말순 씨는 이 프로그램을 통해 큰 변화를 경험했습니다. 일주일에 2번씩 복지사 선생님이 방문해서 말동무도 해주고 건강도 체크해주세요. 특히 비슷한 또래 친구도 소개해줘서 이제는 같이 산책도 하고 밥도 먹어요. 또한 독거노인 IoT 돌봄 서비스도 있습니다. 집안에 설치된 센서가 활동량과 온도, 습도를 체크해서 이상이 있을 경우 담당자에게 자동으로 알려주는 시스템입니다. 실제로 지난해에만 이 서비스를 통해 119건의 응급 상황을 예방했다고 합니다. 노인복지관 김현숙 관장은 다음과 같은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활용하라고 조언합니다. 1. 노인 맞춤 돌봄 서비스, 안부 확인, 일상생활 지원, 영양관리, 건강관리 지원. 2. 독거노인 응급안전 알림 서비스, 24시간 응급상황 모니터링, 화재 감지, 활동량 감지, 응급호출 지원. 3. 노인 사회활동 지원 사업, 공익활동, 재능 나눔 활동, 민간 일자리 지원. 하지만 이런 프로그램들을 신청하기 위해서는 기본적인 디지털 기기 활용 능력이 필요합니다. 서울디지털재단 김영철 교육팀장은 요즘은 대부분의 신청이 온라인으로 이루어집니다. 스마트폰만 잘 다룰 수 있어도 많은 것이 가능합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실제로 스마트폰 활용법을 배운 78세 박순희 씨의 일상은 크게 바뀌었습니다. 처음에는 손가락도 잘 안 눌렸어요. 그런데 복지관에서 하는 스마트폰 교실에 다니면서 하나둘 배우다 보니 이제는 택시도 부르고 음식도 주문하고 영상통화로 손주들 얼굴도 매일 봐요.
특히 코로나 이후로 비대면 소통의 중요성이 더욱 커졌습니다. 스마트폰으로 할 수 있는 주요 활동들을 살펴보겠습니다. 1. 화상통화 앱 활용. 카카오톡 페이스톡. 줌 프로그램 활용. 페이스타임. 2. 건강관리 앱. 걷기 기록. 복약 알림. 병원 예약. 3. 생활편의 앱. 배달 주문. 택시 호출. 은행 업무. 4. 취미 여가 앱. 유튜브 시청. 온라인 강좌. 게임. 디지털 기기가 어렵게 느껴지시나요? 하지만 포기하지 마세요. 72세 이정숙 씨는 처음에는 스마트폰이 내 인생의 적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하나씩 배우다 보니 이제는 없으면 못 살 것 같아요. 특히 밤에 잠이 안 올 때 유튜브로 좋아하는 음악 듣는 게 취미가 됐어요. 라고 말합니다. 더불어 최근에는 노인을 위한 전용 앱도 늘어나고 있습니다. 글자 크기를 조절할 수 있고 버튼도 크게 만든 앱들입니다. 실버케어 앱 개발자 박준호 씨는 어르신들의 불편함을 최소화하고 꼭 필요한 기능만 담아 개발하고 있습니다. 라고 설명합니다. 여러분은 스마트폰으로 어떤 활동을 하고 계신가요? 혹시 배우고 싶은 기능이 있으신가요? 디지털 시대, 우리도 조금씩 발맞춰 나가보는 건 어떨까요? 지금까지 우리는 실버 세대의 외로움을 극복하는 다양한 방법들을 알아보았습니다. 이제 마지막으로 전체 내용을 정리하고 실천 계획을 세워보도록 하겠습니다. 노인심리상담센터 정혜민 원장은 변화는 하루아침에 일어나지 않습니다. 작은 것부터 하나씩 실천하는 것이 중요합니다. 라고 강조합니다. 먼저 우리가 앞서 이야기한 내용들을 다시 한번 정리해 보겠습니다. 첫째, 규칙적인 생활 패턴을 만드는 것이 가장 기본입니다. 아침에 일어나서 저녁에 자는 시간을 정해두고 하루 일과를 계획적으로 보내는 것이 중요합니다. 둘째, 하루에 한 번은 꼭 밖으로 나가보세요. 단순히 산책이라도 좋습니다. 햇빛을 보고 사람들과 마주치는 것만으로도 우울감이 줄어들 수 있습니다. 셋째, 새로운 것을 배우는데 망설이지 마세요. 스마트폰 활용법이든 취미 활동이든 배움에는 나이가 없습니다. 넷째, 커뮤니티 활동에 참여해보세요. 복지관 프로그램, 동호회 활동, 봉사활동 등 다양한 선택지가 있습니다. 다섯째, 경제활동이나 사회활동을 통해 자신의 역할을 만들어 보세요. 일자리를 찾거나 재능 기부를 하는 것도 좋은 방법입니다. 여섯째, 정부 지원 프로그램을 적극 활용하세요. 많은 혜택이 있지만 몰라서 신청하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82세 김옥순 할머니는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나이 들어 혼자 된 게 불행이라고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제는 달라요. 아침에 일어나면 할 일이 있고 만날 사람이 있어요. 세상이 달라 보여요. 실제로 외로움 극복에 성공한 분들의 공통점은 기다림이 있는 삶을 사신다는 것입니다. 내일 만날 친구가 있고 다음 주에 있을 모임이 있고 이번 달에 도전할 새로운 것이 있는 삶. 그것이 바로 행복한 노후의 비결입니다. 하지만 이 모든 것을 혼자 하기는 어려울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 인생한 박물 채널에서는 매주 실버 세대를 위한 유익한 정보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구독자들과 실시간 댓글로 소통하면서 함께 성장하고 있죠. 오늘 소개해드린 내용이 도움이 되셨나요? 더 많은 정보가 필요하시다면 지금 바로 인생한 박물 채널을 구독해주세요. 구독과 좋아요는 저희에게 큰 힘이 됩니다. 다음 영상에서는 노후 재테크의 모든 것이라는 주제로 찾아뵙겠습니다. 구독하시면 새로운 영상이 올라올 때 가장 먼저 알림을 받으실 수 있습니다. 우리 모든 실버 세대의 행복한 노후를 응원합니다. 여러분의 일상이 조금 더 풍요로워지길 바라며 이번 영상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알림 설정 꼭 잊지 마시고 댓글도 많이 달아주세요. 여러분의 이야기를 기다리고 있겠습니다. 감사합니다.
다음 영상에서 다시 만나요.